안녕하세요, 피겨올리기 아인스입니다. 구독자분들이 위탁하신 제품의 리뷰를 해보는 리뷰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오늘 진행해볼 리뷰는 시구레 유다치님께서 보내주신 피그마로 발매가 된 페이트 테스타로사 블레이즈 폼 버전 제품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면 발매는 2013년 7월, 가격은 3,334엔입니다. 바르디쉬 어설트는 잠보 폼으로 부속되어 있고요. 마법진을 재현하는 클리어 시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등장 작품 마법소녀 리리컬 나노와 더 무비 세컨드 에이스 살펴보도록 하죠. 마법소녀 리리컬 나노와 시리즈의 두 번째 극장판으로 TV판 2기를 원작으로 내용과 연출에 다소 변화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캐릭터 페이트 테스타로사 설명보도록 하죠. 나노아 시리즈의 주연 캐릭터입니다. 처음엔 주인공 타카마치 나노아의 적이자 라이벌로 등장했지만 차차 나노아의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되는 캐릭터죠. 새로 발생한 어둠에서 사건에 말려들면서 나노아와 함께 아스라 부대에 협력하여 사건의 뒤를 쫓게 됩니다. 자, 소개는 이 정도로 해보겠고요. 그러면 제품 패키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그마 넘버 186번으로 나온 페이트 테스타로사 상품입니다. 눈에 띄는 포인트라고 한다면 지난번에 봤던 시그넘하고 마찬가지로 측면부터 시작을 하는 하나의 이미지로 패키지화가 되어 있는 형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인 스탠딩 형태는 측면에서만 볼 수가 있고 정면에서는 이제 일부가 나와 있는 약간 이러한 이미지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패키지 상태를 볼 수가 있겠고요. 뒷면에는 이제 부속되어 있는 파츠들을 활용한 각종 포징들 구성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패키지 자체가 그다지 커 보이지는 않고 평범하다면 거의 디폴트에 가까운 약간 그런 사이즈의 박스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내용품을 꺼내보도록 하죠. 일단 구성품은 피그마 소체하고 교체용 얼굴 파츠, 그리고 교체용 손발하고 이제 베이스 간단하게 구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메인 무장이라 할 수 있는 바르디슈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따로 이중 포장으로 해서 따로 구성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생각보다 별도 옵션 파츠가 상당히 적은 단촐한 구성이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품 사양에 나와 있는 이 시트지가 있는데 정확히는 이제 이펙트 파츠 개념으로 봐야 하는 마법진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스 안쪽에 이 배경지 뒷부분에 같이 수납이 되어 있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제품 구성품을 꺼내서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아 2기에 등장했었던 페이트 테스타로사의 전투복이라 할 수 있는 베리어 재킷을 입은 형태로 제품화가 되었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포인트라고 한다면 큰 망토를 비롯해서 캐릭터 외형의 특징적인 포인트는 잘 재현을 해놨습니다. 특유의 망토 역시 이제 파츠 분할까지 해가지고 캐릭터 전체를 감싸는 느낌으로 해서 구현이 들어가 있고요. 캐릭터 외형의 또 특징 포인트라 할 수 있는 트윈테일 헤어 역시 리본까지 포함을 해서 포인트는 잘 살려서 들어가 있고, 입고 있는 베리어 재킷 부분 역시 극중에 등장했었던 모습을 잘 반영을 해서 외형을 재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다른 이제 피그마로 나오는 다른 캐릭터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성인 등신 비율을 많이 따라가고 있지만 극중에 나왔었던 이 페이트 캐릭터의 연령대를 고려하면 등심대 비율이 좀 다소 좀 짜리몽땅한 경향이 좀 강합니다. 아무래도 극중에서 공식적인 나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외형상 나이가 좀 많이 어리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해서 이제 등심 비율이 일반적으로 나왔던 다른 캐릭터들에 비하면은 좀 약간 다소 짜리몽땅하게 보일 수 있는 외형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외형 재현은 일단 잘 나왔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도색 같은 경우에도 얼핏 봤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훑어봤을 경우에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만한 포인트는 그다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이제 좀 제품상의 불안한 포인트라고 한다면 망토가 흰색 계통이지만 캐릭터 전체를 감싸야 하고 머리카락 부분이라든지 곳곳이 이제 닿을 수밖에 없는 특성상 이 겉부분이 도색이 이제 벗겨진다라든가 이제 마찰이에서 흠집이 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손상이 갈 수 있는 포인트는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름대로 잘 나왔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됩니다.
아무래도 어린애를 베이스로 하고 있다 보니까 등신 비율상 느낌이 좀 약간 미묘하게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머리카락 표현 부분 역시 리본부터 포함해서 트윈테일 파츠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가동 관절들을 사용을 해서 이리저리 움직여서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다 만들어 놓은 걸 볼 수가 있겠고, 그 와중에 망토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일체형 단일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움직일 수 있는 가동 관절이 존재를 해서 뭐 펄럭임 형태라든지 여러 가지 포징이나 액션 등에 맞춰서 움직일 수가 있는 여분이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팔뚝이나 이런 쪽에 갑주 부분에는 약간 메탈릭 컬러감이 도는 이러한 색감을 통해서 질감 표현을 또 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복장 부분 역시 겉으로 들고 있는 스커트 부분을 포함을 해서 의상의 표현 역시 상당히 잘 반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일단 외형상 보이는 포인트에 대해서는 딱히 흠잡을 만한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다음으로는 구성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교체형 얼굴 파츠입니다. 기본적으로 디폴트 얼굴 표정 외에도 교체할 수 있는 얼굴 표정 파츠가 한 종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제품에 따라서는 보통 2가지 정도가 들어가 있는 것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이 제품 역시 얼굴 파츠는 하나밖에 추가 구성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장 및 각종 액션에 사용할 수 있는 교체형 손 파츠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편손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액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교체형 손 파츠 들어가 있고요. 장갑 부분, 손등 부분에 색깔이 다르게 들어가 있는 부분 역시 다 꼼꼼하게 다 반영이 들어가 있는 형태, 그리고 손목 관절은 가동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페이트 테스타로사의 디바이스 바르디슈 어설트의 잠보폼입니다. 원래는 이제 그 일종의 스태프라 그래야 될까, 지팡이 형상에 가깝지만 이제 하켄폼이라든지 낙 형상의 다양한 폼 형태가 존재를 하는데, 2기에서 등장했었던 이제 잠보폼, 이제 대검에 가까운 이러한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형태, 이번 제품에서는 이걸로 반영이 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앞부분이 변형이 돼서 이제 마력을 띠고 있는 칼날, 검 형상을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캐릭터 앞에다가 놓고 봤을 경우에도 그렇고요, 세워놨을 경우에도 거의 검 손잡이 부분만 하더라도 본인 키만한 사이즈, 애초에 양손으로 잡고 있던 이렇게 사용을 하던 디바이스였기 때문에 상당히 큰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연출적인 부분에서는 이러한 빅사이즈의 형태로서 잘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까이서 놓고 보더라도 이 바르디슈 부분의 이런 세부적인 형태들 나름 잘 반영은 들어가 있습니다. 센터 부분에 이런 구슬 표현 같은 형태라든지 이 디자인 전체적인 모양이라든지 나름 잘 반영은 되어 있는데, 약간의 욕심을 더하자고 한다면 이 칼날 부분, 이 마력으로 방출되는 이 칼날 부분의 표현력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습니다. 좀 더 이펙트를 좀 가미를 해서 좀 더 멋진 형태로 연출을 해줬으면 좋았겠다라는 다소의 아쉬움이 있기는 하네요. 물론 이것 자체로도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욕심을 부린다면은 이걸 좀 더 화려하게 애니메이션상에서 봤었던 여러 가지 이펙트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가미를 해서 좀 더 화려하게 만들어줬으면 좋았겠다라는 약간의 아쉬움이 조금은 남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일단 이 어마어마한 볼륨감 자체는 상당히 잘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장 액션을 연출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시선을 끌 수 있는, 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아이템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걱정되는 포인트라고 한다면 무게 자체가 무겁지는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크기가 크고 손잡이를 잡는 것 외에도 이렇게 길이가 긴 이 대검의 형상으로 가까운 이러한 형태로 구현되어 있다 보니까 이 피그마 관절 부분이 액션을 취했을 때 과연 잘 버틸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살짝 걱정이 되고요. 특히나 액션 포즈로 전시를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전시 공간 확보는 또 필수로 각을 좀 잘 잡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이 길이만 놓고 보더라도 제품의 한 2배 가까이 되는 길이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액션 포즈를 한다고 치면은 이리저리 공간에 침범할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어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조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노아 시리즈에서 마법을 사용할 때 연출되는 마법진을 이제 클리어 시트로 해서 부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름 생각보다 인쇄 상태는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특유의 문자 형태를 반영을 해서 표현되어 있는 이 복잡한 마법진 인쇄 자체는 상당히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앞면, 뒷면 뭐 이런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이게 좀 안내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마법 연출을 위한 이펙트 형태로서 구성이 되어 있는 마법진 시트인데 활용법에 대해서 안내가 안 나와 있습니다. 매뉴얼에도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는지 나와 있는 게 없고요. 공개되어 있는 공식 사진상에서도 이 마법진 이펙트를 전혀 사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품상에는 부속이 되어 있지만 이 시리즈라도 알고 계시는 분이라 그러면 이제 애니메이션에서 봤던 장면을 생각을 해서 뭐 바닥에 깐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뭐 연출을 한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라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그냥 캐릭터 보고 마음에 들어서 구매하신 분이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써야 할까 좀 약간 당혹스럽게 만드는 상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확인을 해보면은 가운데 홈이 뚫려 있는 거를 베이스 연결 조인트를 끼워서 바닥에다 깔아두고 위에 캐릭터 액션을 취하는 것이 가장 적합해 보입니다. 실제로 극 중에서도 마법 연출을 할 때는 바닥 부분에 이 원형 이 마법진이 전개가 되는 모습으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맞겠죠. 구멍 홈 역시 베이스 홈 구멍하고 맞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만 위에 또 작게 뚫려 있는 홈도 그렇고 정확하게 이 파츠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는지 안내가 전혀 없다라는 점이 이 제품의 좀 아쉬운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베이스는 피그마 공통 베이스 사용을 합니다. 뭐 기본적으로 베이스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하지만 베이스 연결 조인트 부분에 신규 파츠가 들어가 있어서 이걸 연결을 해서 피그마 소체와 베이스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신규 파츠를 사용하는 이유가 망토 부분이 분리가 가능한 개별 파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피그마 소체와 망토 그리고 베이스 연결 조인트가 한 번에 관통을 해서 연결해야 되는 구조다 보니까 이 길이를 위해서 따로 이런 식으로 연결 파츠를 추가 구성을 해놨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정성 자체는 상당히 튼튼하게 되어 있는 편인데 망토 부분을 완전히 관통을 해서 피그마 소체 부분까지 조인트가 들어가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처음에 끼우실 때는 좀 약간 뻑뻑함이라든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 뭐 반대로 이야기하면 망토가 개별 파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출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는 망토를 제거를 하고 액션 포즈를 취해도 된다라는 소리죠. 뭐 취향에 따라서 맞춰서 연출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끼우실 때는 다소 좀 불편할 수가 있는 구조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보시다시피 이게 많이 길게 조형이 잡혀 있기 때문에 베이스 연결 조인트가 보통은 이제 뭐 이러한 각도로 해서 등에 바로 다이렉트하게 꼽히는 이러한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좀 많이 낮춰서 꼽혀야 되는 형태라는 점. 이렇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뒤쪽으로 이렇게 베이스 연결 조인트 부분이 많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점 역시 미세하지만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상품에 비해서 후방으로 이제 많이 삐져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구조 형태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보내주신 구성품 안에는 이러한 파츠도 들어있던데 솔직히 이건 진짜 어디다 쓰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펙트를 활용할 수 있는 파츠인 것 같은데 다른 제품에 섞여 들어있던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연결을 해갖고 이렇게 따로 연출을 해서 사용하는 것인지 전혀 안내가 나와 있는 부분이 없어서 이것 역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네요. 가운데 홈이 파여 있는 걸로 봐서는 이런 시트지나 이런 이펙트 파츠 같은 거를 끼워 가지고 연출하는 형태인 것 같은데 안내가 없다 보니까 설명서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도대체가 뭐 어디다 써야 하는 것인지. 해당 내용을 좀 자세하게 언급을 드리자면 이게 부속되어 있던 해당 제품의 매뉴얼입니다. 뭐 구성품들 교체형 얼굴 파츠랑 교체형 손 파츠 그리고 베이스 연결 조인트 보시다시피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튀어나와서 연결해서 사용을 한다. 그리고 바르디슈 같은 경우에 손잡이 분리되어 있던 걸 연결해서 사용한다. 딱 여기까지만 지금 가이드가 잡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속되어 있는 이 시트지 활용법에 대해서 안내가 전혀 없고 같이 들어있던 이 파츠 역시도 전혀 안내가 없습니다. 박스 패키지에 나와 있는 공식 포즈들을 보더라도 해당 마법진 이펙트를 사용하고 있는 그리고 이 파츠를 활용한 듯한 모습을 보이는 파츠 연출이 전혀 없다 보니까 도무지 모르겠네요. 구성 파츠에 대한 안내가 이렇게 부족한 케이스는 살짝 좀 의외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소체 가동을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원래 소체의 가동 부분에 대해서는 뭐 피그마 공통 관절에 대한 가동성은 충분히 살리고 있는 구조가 됩니다.
특히나 원래 어깨 같은 경우에도 소매자락이라든지 어깨 쪽의 장갑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일체 없는 약간 아시티에 가까운 이러한 형태의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원래 어깨 관절의 가동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는 형태가 돼야겠지만 겉에 망토를 씌우게 되면서 어깨 쪽을 감싸는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팔이나 이런 데 관절 가동에 있어서는 다소 불편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망토는 탈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로운 액션을 원한다 라고 하시면 망토를 제거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잘 굽혀지는 형태 확인이 가능하고, 허리 같은 경우에도 피그마 공통 형태죠. 흉부 쪽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이 가능한 구조 확인이 가능하고요. 고관절 부분 역시 가동에는 크게 제약은 없습니다. 안쪽에는 이제 스커트 형태로 해서 디자인이 잡혀 있어 가지고 이 부분까지는 일반적인 피그마의 역해 제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릎 부분 가동 역시 별다른 관절에 제약을 가져올 만한 요소가 있는 건 아니라서 90도가 넘어가는 무릎 쪽 가동 확인이 가능합니다. 발목 쪽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피그마 관절 공통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발목 가동 평범하게 움직일 수가 있겠고요. 앞꿈치나 이런 쪽에 별도 가동 포인트는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피그마로 발매가 된 페이트 테스타로사 블레이즈 폼 제품 살펴봤습니다. 나노아 시리즈의 피그마 상품으로서 제품만 놓고 보면은 약 5개월 전에 발매가 된 라이트닝 폼의 바리에이션 상품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상 디자인에서 크게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구성 옵션에 약간 차이가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거의 소체는 돌려쓰기를 했다라는 인상이 좀 강해 보입니다. 그리고 연령대상 좀 프로포션이 이질적으로 보일 수가 있는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피그마 시리즈 캐릭터들을 모으시는 분들에게는 약간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상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구성으로서는 바르디슈가 잠보 폼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으로 연출하기에는 다소 아쉬울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페이트 테스타로사 피그마 상품이 다수 여러가지 종류가 나와 있고 각각 종류별로 따로따로 상품 구성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각 한 제품만 사가지고는 다양한 연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제약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성이라는 점이네요. 그 덕분인지 가격 자체는 상당히 저렴하게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페이트 테스타로사라는 캐릭터의 전 여러가지 모습들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제품들을 모두 구매해야 하는, 어찌 보면 약간 세트 같은 느낌으로 모두 사야 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구성 측면에서는 약간 아쉬울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마법진 이펙트라든지 여러가지로서 많이 챙겨주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어느정도 구성품들은 넣어주기는 했는데 매뉴얼상의 가이드도 나와있지 않다 보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는 활용하는 면에서 다소 아쉬움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표정 파츠 역시 하나밖에 안 들어가 있는 등 매우 단촐한 구성이기 때문에 구성만 놓고 보면은 약간 실망할 가능성이 큰 상품이 아닐까 보여지네요. 다시 한번 리뷰를 위탁해주신 시구레 유다치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해당 제품은 다시 안전하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도 위탁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문의 메일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확인 후에 답장을 보내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상품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피규어올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 우리 항상 너와